네, 페이지 42쪽 오시겠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페이지 42쪽입니다. 네, 이 파트는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헌법 소원이나 아니면 행정소송을 할 때 변호사들도 그 비례 원칙이나 지금 나오는 저희는 뭐 부자 신비 또는 부평 신비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비례 원칙. 이것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거나 군무원이 돼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법리고 원칙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꼼꼼히 검토하고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동그라미 1번.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 또는 일반 원리에서 도출되므로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보충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 또는 법률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헌법 또는 법률과. 그러니까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법률이 충돌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헌법으로부터 도출되기 때문에 법률의 위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을 개정할 때도 신뢰보호 원칙 뭐 이런 것도 적용이 됩니다. 위에서 뭐 조리 이런 것도 행정법으로 헌법의 일반 원칙으로부터 이렇게 도출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적용돼서 법률을 개정할 때 적용되기도 합니다. 네. 동그라미 2번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행정법규가 부족한 경우 행정법의 법원이 되고 성문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해석 적용의 기준이 된다. 맞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조리법의 내용이므로 아까 제가 조리가 뭐라 그랬죠? 네, 보편타당한 이치라고 했는데 불문원리나 신뢰보호 원칙 같이 성문화된 경우에도 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맞습니다.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심하게 하지 마라. 심하게 대하지 말고 비례해서 적정하게 대해라. 이런 뜻인데요. 그 비례 원칙이 이게 언제였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공무원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극부 행정에도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극부 행정에는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안 게임 금메달 리스트와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의 연금 차이를 똑같이 줘야 됩니까? 연금을 똑같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생각만 해봐도 둘 사이에는 어느 정도 차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줘도 상관없기 때문에 극부 행정에서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비례 원칙의 비례 원칙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균형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고요. 경찰권 발동의 법적 한계를 설정하는 원리로서 경찰 비례 원칙으로 출발했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돼요. 옆에 43쪽 3번 보겠습니다. 비례 원칙의 내용, 이 세 가지인데요. 중요합니다. 저희는 적필상이라고 보통 외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사례 시험을 칠 때는 이 내용을 서술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적필상이라고 외웠는데 우선 두 문자를 한번 익혀두시죠. 적필상. 적합성의 원칙은 수단의 적정성을 얘기하는데 행정작용이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수단을 가장 적합할 것을 용하는 것은 아니고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성을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단의 적정성이라고 하는데, 보통 적합성의 원칙은 행정법 비례 원칙의 내용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 적합성의 원칙은 보통 넘어갑니다. 그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적정한 수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단은 보통 그 행정청이 처분을 하거나 이럴 때 그 수단이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수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필요성의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수단이 적합하더라도 침해가 최소인 걸 택해야지 그 침해가 넘어서는 걸 택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필요성의 원칙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위험한 건물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필요성의 원칙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위험한 건물에 개수 명령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 명령을 발휘하는 것은 필요성 원칙을 위반된다. 이런 거죠. 동그라미 1번도 읽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가벼운 비유 사실에 관하여 훈계를 함에도 충분한데 파면하는 것은 필요성 원칙에 위반되는 거죠. 네. 적합성의 원칙은 적정한 수단을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정하면 된다는 것이고, 필요성의 원칙은 수단을 정했더라도 피해가 최소가 되게끔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필요성의 원칙 두 번째 줄,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 네. 필요성의 원칙입니다. 적필상, 상단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은 공익과 사익이 비교 형량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상당성의 원칙. 행정기관이 어떤 조치가 목적 달성이 필요한 경우를 할지라도 행정 조치의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초래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데, 행정 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 이게 사익이고요. 그것에 의해 초래되는 이익, 공익이죠. 공익이 사익을 침해할 경우에 사익이 공익보다 훨씬 더 클 경우에는 당해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성의 원칙은 재량권 일단 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제가 후에 행정소송이나 그 재량의 일탈 남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텐데요. 한번 들어놓으시죠. 상당성의 원칙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비례 원칙의 적용 영역. 비례 원칙은 주로 경찰 및 질서행정법에서 발달한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헌법상의 원칙으로 승인되어 수익적 행정 영역에도 과잉급부 금지 원칙으로 적용하며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돼야 할 원칙이다. 맞습니다. 수익적 행정 영역에도 적용됩니다. 비례, 그러니까 제3자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혜택을 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혜택을 덜 주고 할 경우에도 비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 형량에서 적합성 원칙, 필요성 원칙, 상당성의 원칙이 적용돼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잠시 쉬었다가 5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